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를 잘 타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 격언에 It's not enough to run. You must start in tim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t's not enough to run. You must start in time. 뛰는 것이 대사는 아니다. 적시에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되 시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아니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꾸준히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적절한 시기를 만날 수 있겠죠?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니까요.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 for yo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오늘 11월 22일입니다. 자, 이제 11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이제 2013년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 facebook.com/차잉글리시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다는 표시, 티 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궁금한 영어 표현이나 듣고 싶은 팝송도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방송 시간은 오전 6시부터 6시 반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은 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뜨거운 영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을 대식가라고 부르는데요. 대식가의 경우 한 끼에 밥 서너 그릇을 뚝딱 해채울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그렇다 쳐도 그놈의 몹쓸 식탐 때문에 많이 먹는 사람은 폭식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누가 좀 복스럽게 먹는다고 말하는 것과 개걸스럽게 처묵처묵 한다는 것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영어 표현에도 이와 같은 뉘앙스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잘 먹는 사람, 대식가는 big eater 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폭식가는 heavy eater 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이 밥을 좀 많이 먹고 이렇게 좀 보기 흉측하더라도 너무 heavy eater 이라고 비난하는 건 좀 무례하고요. big eater 또는 그냥 잘 먹는다. You eat pretty we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he point is 대식가는 big eater. 반면에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는 폭식가 heavy eater 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핫뜨거운 영어에 알아볼 표현이 바로 heavy eater에 조금 비슷한 단어예요. 폭식가를 나타내는 또 다른 영어 표현입니다. guzzler. guzzle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물이나 술 이런 액체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히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거슬러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이나 술, 특히 음식 이런 거 다 거슬러에 포함되겠죠. 자, 예문을 알아볼게요. Example number 1. 샘은 정말 물 먹는 하마야 라고 할 때 Sam is a guzzler. Sam is a guzzler. Example number 2. 켄의 식구들은 그가 하도 많이 먹어서 항상 여분의 음식을 준비한다 라고 할 때 Ken's family always have to prepare extra food because Ken is a guzzler.
Ken's family always have to prepare extra food because Ken is a guzzler. 네. 실제로 뭐 이런 사람 있죠. 가족 중에 좀 누가 많이 먹거나 하면 음식을 더 준비해야 돼요. 예. 식값도 만만치 않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거슬러, 많이 먹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알아볼 게 있습니다. 이 거슬러가 사람하고 관련되면 폭식가가 되지만 사물과 관련되면 뭐 기름이나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자동차나 기계를 뜻합니다. 특히 뭐 외제 자동차 중에서 기름 진짜 많이 먹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걸 또 거슬러라고 하거든요. 특히 gas guzzler. 예, 개솔린 많이 먹는 자동차. 또는 뭐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oil guzzler이라고도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예문 2가지 정도 더 알려드릴게요. Example number 1. 나의 새 차는 완전히 기름 먹는 하마다 라고 할 때 My new car is a gas guzzler. My new car is a gas guzzler. 기름을 많이 먹는 하마. 자, 그리고 예문 넘버 2 알아볼게요. 중국은 잘 나가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주요 석유 소비국이 되었다 라고 할 때 China is becoming a primary oil guzzler because of its high-flying economic growth. China is becoming a primary oil guzzler. 중국은 주요 석유 소비국이 되고 있다. Because of its high-flying economic growth. 잘 나가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네, 잘 아시겠죠? 그래서 gas guzzler, oil guzzler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슬러를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밥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왠지 거슬리죠. 네, 거슬리기도 하고 좀 심기 불편하게 하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좀 그만 먹지. 그래서 거슬러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guzzler. 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 술 많이 먹는 사람 guzzler라고 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계도 역시 guzzler라고 부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내일이면 또 신토, 네, 신나는 토요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6시부터 6시 반, 네,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저희 게시판 facebook.com/차잉글리시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영어 표현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듣고 싶은 팝송 리퀘스트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은 테드가 준비되어 있죠.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성공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듣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테드 주제는 바로 또 success에 관한 내용입니다. Angela Lee Duckworth라는 사람이 The Key to Success, Grit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줄 텐데요. The Key to Success, 성공의 열쇠는 Grit, Grit다. 그러니까 기계라는 거예요. Grit라는 단어 좀 생소하시죠? Grit라는 건데 Grit는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작은 돌멩이 있죠. 모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지나 기계입니다. 기계도 역시 좀 생소한 코리안이죠. 투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지구력과 끈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동사로 사용될 때 이를 꽉 깨물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grit my teeth 라고 하면 나는 이를 꽉 깨물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the key to success, grit 라고 하면은 성공의 열쇠는 일단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지구력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앤젤라 리 덕워스 이 여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덕워스,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앤젤라 리라고 할게요. 오리지널 이름인 것 같으니까 앤젤라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7살 때 경영 컨설팅이라는 어려운 일을 그만두고 교직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봤대요. 아이들의 성적이 단지 IQ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반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못한다고 해서 걔네가 바보는 아니에요. 또 다른 방면에 굉장히 월등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 테드 강연에서는 성적만 놓고 봤을 때 IQ는 별개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성공에는
지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결과를 이번 테드 강연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앤젤라 리 덕워스의 성공의 열쇠, 테드 한번 들어볼까요? So I left the classroom and I went to graduate school to become a psychologist. I started studying kids and adults in all kinds of super challenging settings. And in every study, my question was, who is successful here and why? My research team and I went to West Point Military Academy. We tried to predict which cadets would stay in military training and which would drop out. We went to the National Spelling Bee and tried to predict which children would advance farthest in competition. We studied rookie teachers working in really tough neighborhoods, asking which teachers are still going to be here in teaching by the end of the school year. And of those, who will be the most effective at improving learning outcomes for their students? We partnered with private companies, asking which of these salespeople is going to keep their jobs and who's going to earn the most money. In all those very different contexts, one characteristic emerg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uccess. And it wasn't social intelligence, it wasn't good looks, physical health, and it wasn't IQ. It was grit. 네, 지금까지 앤젤라 리 덕워스의 The Key to Success, Grit 강연을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한 1분 반 남짓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제가 풀이를 한 다음에 다시 강연을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이 중간 부분부터 시작되거든요. 일단은 그 교직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 성적이 IQ와는 좀 무관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심리학을 배우러 대학원에 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So I left the classroom. 저는 그래서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and I went to graduate school to become a psychologist. 저는 심리학사가 되기 위해서,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갔어요. 그죠? I started studying kids and adults in all kinds of super challenging settings. 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성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in super challenging setting. in super challenging setting 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I started studying, 공부하기 시작했죠. Kids and adults in all kinds of super challenging setting.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In every study, my question was,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항상 내 스스로 질문해왔던 것은 Who is successful here and why? 여기에 도대체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그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My research team and I went to West Point Military Academy. 자, 웨스트 포인트 밀리터리 어카데미 여기 들어보셨나요? 웨스트 포인트 되게 유명한데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이 안젤라 리와 연구팀이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갔습니다. 리서치를 하러. We tried to predict which cadets would stay in military training and which would drop out. 우리는 어떤 사관 생도가 군사훈련의 끝까지 남고 어떤 생도가 자퇴할 것인가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자, 여기서 cadets. cadets는 경찰이나 군대 사관 후보생이라는 겁니다. cadets.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drop out. drop out은 어떤 그 수업을 듣거나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스스로 자퇴하고 뭐 이런 거를 drop out이라고 하죠. 그래서 I dropped out of school 하면 저는 자퇴했어요 라는 거고요. I dropped out of English class. 그러면 영어 공부하다가 말았다 이런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떤 사관 생도가 끝까지 훈련을 살아남고 어떤 애들이 자퇴를 할 건가 predict를 해봤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We went to the National Spelling Bee and tried to predict which children would advance farthest in competition. 전국 맞춤법 대회에서 어떤 학생들이 끝까지 경쟁에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도 예측해봤습니다. National Spelling Bee라는 게요. 그냥 그 전국 맞춤법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대회 이런 거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데서도 어떤 애들이 which children would advance farthest in competition. 누가 끝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도 predict를 해봤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We studied rookie teachers working in really tough neighborhood. 또 우리는 문제 학교에서 배정된 초임 교사들을 연구해봤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rookie teacher가 나왔죠. rookie라는 말이요. 초보, 신참이에요. 그래서 rookie teacher, 되게 초보 선생님이겠죠. tough neighborhood,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갱스터들 많은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좀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에 있는 그런 데 사는 아이들, 불량배들 많거든요. 그런 데 이제 위치해 있는 학교들 보면 선생님들도 나 몰라라 하고 애들도 나 몰라라 해요. 선생이 들어오든 말든 우린 공부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초임 교사들을 보내봤어요. Asking which teachers are still going to be here in teaching by end of the school year. 어떤 교사들이 학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사로 남을 것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and of those, 그들 중에 who will be the most effective at improving learning outcomes for their students. 누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자, learning outcome. learning outcome은 뭐예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 학습 결과를 이끌어내다라는 뜻이겠죠. outcome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outcome하고 output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we partnered with private companies asking which of these salespeople are going to keep their jobs. 또 몇몇 회사들과 제휴를 맺었어요. partner with 그리고 어떤 세일즈맨이 끝까지 살아남을지를 봤습니다. And who's going to earn the most money.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판매 성과가 좋은지까지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상황들에서 in all those very different contexts, 모든 다양한 상황들에서 one characteristic emerg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uccess. 성공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보였습니다. One characteristic emerg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uccess. 성공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보였던 단 한 가지 특성. It wasn't social intelligence. 사회적으로 우리가 평가되는 좋은 지능도 아니었고요. It wasn't good looks. 멋진 외모도 아니었어요. It wasn't physical health. 뭐 좋은 육체 조건도 아니고 It wasn't IQ. IQ도 아니었습니다. It was grit. 그건 바로 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건 바로 투지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결국에 이 강연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는요, 목표를 향해 오래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 지구력이에요. 기계는 뭐 해가 뜨나 해가 지나 꿈과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뭐 요렇게 걸쳐서 하는 지구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정말 몇 년에 걸쳐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경기처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게 오늘 테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풀이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오리지널 강연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얼만큼 잘 들리시나 확인해 보세요. So I left the classroom and I went to graduate school to become a psychologist. I started studying kids and adults in all kinds of super challenging settings. And in every study, my question was, who is successful here and why? My research team and I went to West Point Military Academy. We tried to predict which cadets would stay in military training and which would drop out. We went to the National Spelling Bee and tried to predict which children would advance farthest in competition. We studied rookie teachers working in really tough neighborhoods, asking which teachers are still going to be here in teaching by the end of the school year. And of those, who will be the most effective at improving learning outcomes for their students? We partnered with private companies asking which of these salespeople is going to keep their jobs and who's going to earn the most money. In all those very different contexts, one characteristic emerg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uccess.
And it wasn't social intelligence, it wasn't good looks, physical health, and it wasn't IQ. It was grit. 네, 11월 20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차 잉글리시 게시판, 네,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오셔서 여러분들 오늘 퀴즈 정답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문제 나갈게요. 오늘은 full sentence로 적어주세요. 성공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보였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공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봤던 단 한 가지 그런 특성, 이게 있었다. 이게 나오는데요. 오늘 풀 문장으로 적어주시고요.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문 잘 찾아보세요. 오늘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 신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have a great weekend!